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새로운 관세 위협을 지나치면서 그래도 3대 지수 소폭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자, 간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외신 네커 통해서 보시죠. 간밤에 다양한 외신들 나왔고요. 미 연준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과연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뜨거운 경제, 오늘의 첫 번째 외신부터 만나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인텔의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칩스법 보조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인텔이 이번에 규모를 확정받았습니다. 78억 6천만 달러. 과연 얼마나 큰 액수인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인텔에 대한 정부 보조금 액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금액은 78억 6천만 달러, 그러니까 무려 1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액수 자체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 3월에 발표된 최초 보조금에서는 6억 4천만 달러가 줄어든 셈입니다. 그런데 9월에 국방부로부터 30억 달러의 계약을 수주해서 인텔이 정부로부터 받는 직접 지원금은 108억 6천만 달러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 인텔 주가는 전날 상승에 이어서 또다시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인텔에 지원되는 약 78억 달러의 보조금, 2022년부터 발효된 칩스 과학법에 따라서 기업 그리고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 중 가장 큰 액수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업 중 아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더욱더 이 부분이 주목되는데요. 비백 라마스와미는 X에 올린 글에서 지난 러먼드 상무부 장관의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고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기업인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함께 앞으로 정부 효율부를 이끌게 될 인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아서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 앞으로 큰 차질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반도체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주시죠. 이번에는 비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 비용을 우리가 일부 지불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라일리 그리고 노보노에게는 굉장한 호재겠지만 또 암젠 같은 기업들에게는 악재로 떠올랐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는지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이터 기사입니다. 오늘 일라일리가 장중에 5%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정부가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정부는 약 340만 명의 노인 미국인과 메디케이어드 프로그램에 가입한 400만 명의 빈곤층 성인에게 체중 감량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일라일리의 마운자로 같은 약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0의 비용이 발생하는 이 체중 감량 약물에 대한 자기 부담 비용이 최대는 95%까지도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위고비와 젯바운드 같은 약물에 대한 보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에게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암제는 그 혜택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장중에는 9%까지도 하락했습니다. 이 제안은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고비가 물론 있습니다. 차기 행정부에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떻게 흐름이 변할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저희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FOMC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의사록이 나왔습니다.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점진적이다라는 단어가 살짝 걸리는 듯합니다. 과연 야후 파이낸스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을까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연준은 앞으로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기는 하겠지만 물가 상승과 노동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만 추진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이 공개한 의사록에는 연준은 추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로 금리를 더 내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마지막 FOMC가 될 다음 달 17일에서 18일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시사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있죠. CME 그룹 페드워치에서는 다음 달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 확률은 60%를 밑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당초 예상했던 0.25%포인트씩 4차례 금리 인하에서 3차례 금리 인하로 전망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연준이 얼마나 센 강도로 돈줄을 쥐고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 금리를 천천히 내리자라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어디에도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외신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까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간밤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우선 칩스법 관련해서 이거를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인텔에게는 일정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는데요. 국장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시되기 전에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마다 이 보조금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출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정부 효율부의 수장 이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정부의 막판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이 불거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과 SK 이 하이닉스는 아직 이 보조금을 받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은 반도체법 같은 부분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이 상무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에서는 아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마이크론과 같은 사실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과 이 IRA 등의 이 산업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보조금 수혜 기업과 합의를 빨리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미국 내의 공장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내 공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업체들은 사실 2차 전지와 자동차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반도체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좀 많이 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 업체들에 있어서는 머릿속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인텔까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인텔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텔도 지금 보조금을 받았는데 인텔 보조금 11조 원, 11조 8,700억에서 10조 9,800억으로 약 한 1조 원 정도 줄어든 상황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금액이 작은 수준은 아닌데 인텔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보조금이 이 1조 원 가까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인텔이 만약에 다른 나라의 반도체 업체들에게 인수가 된다라면 사실 인텔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인수 가격이 점점점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의 몸값에는 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좀 더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이유들로 다가올 수 있고요. 인텔을 인수하게 된다라면 보조금에 있어서는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국내 투자자들도 인텔의 인수를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만 봤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라이엘리 노보노에게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일부 지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동안 노보노 그리고 일라이엘리 좀 꿈틀꿈틀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비만 치료제에게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식일까요? 네, 사실 헬스케어 종목들이 금년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중심에는 이 비만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들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하반기 들어서는 비만 치료 관련된 이 열기가 조금은 식어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이번에 비만 치료에 대한 부분들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이 일라이릴리에는 호재임에는 분명한데요. 이번에도 주가 반응을 보면 이 두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비만 치료에 대한 수혜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는 끝이 정해져 있는 행정부입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향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확정이 되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번에 의료보험에서 비만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이런 업체들에는 호재는 맞습니다만 연속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전에도 나왔었던 뉴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폭에 대한 상승, 그리고 상승의 연속성에 있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하게 체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연준이 12월 FOMC를 앞두고 이사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아서 많은 분들에게 좀 의아하다라는 의문점을 제시를 해줬는데요. 어떻게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FOMC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이어지기는 하는데 단서가 달렸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흐름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만 추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예고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방점은 신중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신중한 금리 인하입니다. 네, FOMC도 그렇고요. 한국은행도 그렇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이 단체에서는 첫 번째가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보고요. 여기에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항상 금리 인하 속도는 좀 더디게 좀 다가오는데, 안 그래도 더디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이 우려감이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 한 번 하면 다시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했을 때 다가오는 충격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연준이 공개한 이번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언제 어느 정도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더 예상하기 힘들어졌죠. 좀 더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뭐 금리 인하가 좀 더 느린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채권 금리 안 그래도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더 늦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금리 인하가 더 늦게 된다. 그러니까 달러의 강세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외국인 수급, 매도세는 확실히 좀 진정되는 모습들, 매도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국내로의 귀환 속도는 아직까지도 좀 더 더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준의 향방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일라이 일리 그리고 노보노디스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일부 기업 암젠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는 김기은 아나운서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